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3분의 1, 인구는 2,300만 명. 그런데 이 작은 섬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병원의 의료기기가 멈춥니다. 냉장고도 신호등도 은행 ATM도 전부 멈춥니다. 문명이 멈추는 겁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내놓은 숫자는 냉혹합니다. 10조 6천억 달러. 세계 GDP의 9.6%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코로나19도 2008년 금융위기도 이 앞에서는 작은 소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 한 발 맞지 않은 대한민국이 주변국 중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GDP-23.3%. 이것이 블룸버그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고장을 한 줄 한 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전쟁은 총을 든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총 한 발 맞지 않은 사람의 통장도, 직장도, 미래도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우리 앞에 내민 청구서에는 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0조 6천억 달러.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되신다고요? 당연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약 2조 달러였습니다.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의 손실은 그것의 5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경제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손실이 약 4조 달러였습니다. 타이완 시나리오는 그것의 2배가 넘습니다. 역대 최악의 경제 충격 2개를 합쳐도 타이완 침공 한 번을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 GDP의 9.6%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부의 10분의 1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 재앙의 진짜 주인공은 전쟁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성이 울리는 타이완 해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전쟁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들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그 아이러니가 이 시나리오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 전쟁 당사국보다 멀리 있는 나라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곳의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지 않아 가장 멀리 있는 손가락 끝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10조 6천억 달러의 청구서. 이 청구서에서 대한민국이 떠안아야 할 몫이 얼마인지 그 숫자를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가장 많이 잃는 나라입니다. 블룸버그가 내놓은 국가별 GDP 감소 시나리오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전쟁 당사국인 타이완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중국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렇다면 총 한 발 맞지 않은 대한민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3.3%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중국보다 2배 이상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보다 3배 이상 깊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블룸버그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마이너스 23.3%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실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23.3%면 약 4천억 달러가 증발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53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 전체가 약 650조 원입니다. 나라 살림 한 해치의 80%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가치가 4분의 1만큼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집값도, 주식도, 통장 잔고의 구매력도 전부 함께 녹아내립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취약합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룬 성공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세계와 연결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 연결이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흔들립니다. 성공의 공식이 동시에 취약성의 공식이 되는 이 잔인한 역설이 마이너스 23.3%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충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겁니다. GDP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70%를 만드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섬에 있습니다. 3장에서 그 충격의 진원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반도체의 70%를 단 한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TSMC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70%. 이 숫자가 왜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란의 70%를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바구니가 타이완 해협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TSMC가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블룸버그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 세계 GDP의 15.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15.5%입니다. 반도체 하나가 멈추는 것만으로 세계 경제의 6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신경계입니다. 자동차에도 세탁기에도 병원 의료기기에도 군사무기에도 전부 들어갑니다. 신경계가 마비되면 몸 전체가 멈추는 것처럼 TSMC가 멈추면 인류의 산업 전체가 멈춥니다.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TSMC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가 동시에 TSMC에 가장 깊이 의존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TSMC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화웨이도 하이실리콘도 전부 TSMC에 의존해 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파괴하려는 이 자기 모순적 시나리오가 타이완 침공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총을 겨누는 순간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는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와 TSMC가 만드는 반도체는 다릅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TSMC는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스마트폰 두뇌, 자동차 제어칩, AI 연산칩, 이것들은 전부 TSMC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TSMC가 멈추는 순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함께 흔들립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아무리 강한 기업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70년 동안 쌓아온 기술 문명이 단 하나의 공장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포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것이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상상이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계산한 현실입니다.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은 최대 90% 급감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80%가 증발합니다. 10대 중 8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아이폰을 없애려는 나라가 아이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제조기지입니다. 타이완을 침공하는 순간 자신이 만들던 스마트폰도 함께 멈추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충수입니다. 애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의 두뇌인 어시리즈 칩은 전부 TSMC가 만듭니다. TSMC가 멈추면 애플은 새 아이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가 소진되는 순간 애플 스토어에 진열되는 텅 빕니다. 그런데 아이폰 하나가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애플 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앱스토어 매출이 무너집니다. 애플페이가 멈춥니다. 애플워치도 맥북도 아이패드도 전부 같은 운명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부품 하나 때문에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위대한 기업도 공급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이 냉혹한 현실이 타이완 시나리오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도 전부 TSMC에서 만듭니다.
TSMC가 멈추는 순간 엔비디아의 AI 칩 공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챗GPT를 돌리는 서버가 멈춥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연산이 멈춥니다. 인류가 그토록 열광했던 AI 혁명이 반도체 공장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동결되는 겁니다. 기술의 미래가 지정학적 화약고 위에 놓여 있다는 이 아찔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없을까요?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기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위기가 낳은 역설적인 수혜자. 그 반전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오히려 올라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GDP가 마이너스 23.3% 추락하는 재앙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블룸버그는 바로 그 역설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 주인공이 삼성전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삼성전자만큼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 경제는 침몰하는데 그 나라 기업은 부상하는 이 기묘한 역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자금률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프로세서를 자체 생산합니다. 엑시노스 칩입니다. TSMC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TSMC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는 반면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와 자체 칩 설계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TSMC가 멈추는 순간 애플의 생산 라인은 즉시 중단되지만 삼성은 일부 라인을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쓰러지는 순간이 삼성에게는 시장을 빼앗아올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애플의 몰락이 삼성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완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탈-TSMC 시대의 대안으로 삼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계란을 다시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려 할 때 삼성이라는 바구니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마이너스 23.3% 추락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혼자 살아남는다고 해서 우리 일상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치솟는 물가와 무너지는 일자리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 기업의 생존이 국가 경제의 붕괴를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 속의 반전 카드라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선전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닌 바다에서 오는 충격입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그 바다가 봉쇄되는 순간 벌어지는 일을 육장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바다가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마신 커피, 입고 있는 옷, 먹은 음식,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손에 닿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전 세계 무역량의 80% 이상이 해상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해상 무역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130km에 불과한 이 물길이 봉쇄되는 순간 지구촌 경제의 동맥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무역로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공포스럽습니다. 중국 최대 해운사 코스코는 매출이 마이너스 68%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반이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해운사들은 어떻습니까? H&M을 비롯한 국내 주요 선사들의 매출은 최대 마이너스 43% 급감이 예상됩니다. 배가 다니지 못하면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선원들의 임금이 없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해운업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과 연결된 항만, 물류, 보험, 금융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바다가 멈추면 육지도 함께 멈추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아니,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북쪽은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에너지도 원자재도 식량의 상당 부분도
전부 바다로 들어옵니다. 중동에서 오는 원유가 타이완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호주에서 오는 철광석도, 브라질에서 오는 대두도 이 바닷길을 통합니다. 타이완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선이 끊기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흔들리고 주유소에 기름이 사라집니다. GDP-23.3%의 충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붕괴로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의 마비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우리 경제를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충격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 산업 전체의 동력을 꺼버리는 보이지 않는 가시입니다. 그 마지막 공포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공포가 있습니다. 총성은 멈췄습니다.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살 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 광물과 AI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 믿었던 두 가지가 전쟁 이후 우리 경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핵심 광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니켈, AI 반도체에 필요한 히토류, 이것들의 공급망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합니다. 리튬 정제의 70%, 코발트 정제의 80%도 중국을 거칩니다. 타이완 침공으로 서방 세계와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 중국은 핵심 광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패했지만 자원 전쟁에서는 우위를 점하는 이 냉혹한 역학관계가 전쟁 이후 세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총이 아닌 광물로 세계를 흔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가시에 얼마나 깊이 찔릴까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을 보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 광물의 상당 부분이 중국 공급망을 통해 들어옵니다. 핵심 광물 공급이 차단되는 순간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배터리 기업도 공장을 멈춰야 합니다. 기술은 있는데 재료가 없는 이 황당한 상황이 전쟁 이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산업의 충격도 짚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혁명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자본 지출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에서 이 자본 지출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서버를 구동하는 엔비디아 GPU가 TSMC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멈추면 투자가 멈춥니다. AI 혁명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인류가 그토록 열광했던 기술의 미래가 지정학적 충돌 하나에 의해 동결되는 이 씁쓸한 현실. 미래에 투자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시는 뽑기가 가장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 속 깊이 박힌 가시는 방치하면 곱습니다. 핵심 광물 의존도, AI 공급망 취약성, 이것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리 경제를 오랫동안 갉아먹을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공포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경제를 흔들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바꾸고 국가의 전략을 뒤흔듭니다. 총성 없는 공포가 때로는 실제 전쟁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세상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블룸버그는 이 모든 공포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봉쇄 시나리오는 매우 낮습니다. 10조 6천억 달러의 재앙을 그토록 정밀하게 계산해놓고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블룸버그가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적 자충수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순간 중국 GDP도 마이너스 11% 추락합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위기와 내수 침체로 이미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의 충격까지 더해지면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승리하더라도
패배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둘째는 중국이 군사력 외에도 비군사적 압박 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경제 제재, 사이버 공격, 전면전 없이도 타이완을 압박할 카드가 많다는 겁니다. 굳이 10조 달러짜리 자충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블룸버그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현상 유지와 긴장 고조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긴장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칼날 위를 걷는 평화입니다.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타이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합니다. 국가들은 군사동맹을 강화합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전쟁은 없지만 전쟁을 대비하는 비용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평화의 비용이 전쟁만큼 비싸지는 이 역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계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칼날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타이완과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둘째, 핵심 광물 확보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셋째, 기술 자립입니다. TSMC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10조 6천억 달러의 청구서. 이것은 미래의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영원히 시나리오로 남을 수도 있는 경고장입니다. 칼날 위를 걷는 평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신중하게, 더 단단하게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한 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